자,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떻게라는 한 단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역사 교육의 핵심 철학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어떻게라는 질문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교수법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실제 수업 사례를 가지고 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어떻게라는 말이 사실 딱 한 가지 뜻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자, 여기 선생님들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올해 한국사 시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아마 각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다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세요. 선생님들마다 이 어떻게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는 유튜브 영상 같은 자료를 떠올리고 다른 누구는 모둠 토론 같은 활동을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역사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라는 말 안에는요, 구체적인 교수법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까지 정말 넓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각각인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뚜렷한 교수법 철학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는 어떤 과목이든 좋은 방법은 통한다고 보는 입장. 둘째는 다른 건 몰라도 역사적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셋째는 방법과 내용은 하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관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좋은 방법은 과목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플립 러닝이나 비주얼 싱킹 같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 시간에 효과가 있었다면 역사 시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과목의 특성보다는 그 교수법 자체가 가진 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요,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흥미를 느끼는지가 제일 중요한 성공의 척도예요. 토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토론이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보다는 와, 애들이 한 명도 안 졸고 참여했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정반대되는 관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즉 내용의 전부라고 봅니다. 이 입장에서 좋은 역사 수업이란 한마디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요, 교사의 역할은 명확해요. 검증된 역사 지식을 학생들에게 오류 없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인 겁니다. 여기서 교수법은요, 그냥 그 중요한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릇이 어떻든 내용물만 확실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두 관점과 다르게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식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훨씬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 수업은 역사다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 자체가 학생들이 마치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접근법은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역사가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는지를 배우는, 즉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이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방법이 내용을 제대로 비춰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세 가지 이론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신라 말의 사회 변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거활동 수업을 준비했어요. 학생들이 여러 인물에 대한 자료를 읽고 직접 선거 포스터랑 홍보 노래까지 만들어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죠.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투표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1등으로 뽑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보수적인 귀족이었던 김헌창이었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거였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변화에 저항하는 인물을 지지한 거죠. 선생님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있던 3명의 예비교사 반응이 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사는 와, 선거 방식 정말 좋네요. 애들이 하나도 안 자요. 라고 말해요.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두 번째 교사는 읽기 자료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보수귀족이 이기다니. 라며 내용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지막 3번째 교사가 핵심을 찌르죠. 사회 변화를 배우는데 왜 굳이 선거를 했죠? 수업 목표랑 방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수업 분명 활기차고 재미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거라는 방법 자체가 인물의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인기 투표로 흐르기 쉽잖아요. 결국 사회 변화라는 역사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재미있는 수업이 반드시 좋은 역사 수업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 그냥 학생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가르치려는 역사적 내용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더 나은 역사 수업을 위한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